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급회계 기본 강의, 보충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 현금으로 강의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 않았거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으로를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모 6번 문제부터는 제가 풀지 않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촬영해가지고 기본 강의 쪽에다가도 보충 강의를 올릴 거고요. 또 학원 공개 강의 쪽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편한 시간에 나중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수강하셔도 됩니다. 자, 네모 6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이게 네모 5번과 비슷한 문제거든요. 네모 5번도 그렇고 네모 6번도 그렇고 현금흐름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여기 21-30페이지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현금흐름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30페이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금흐름표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현금흐름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흐름표 단기 순이익이 출발해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반영해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현금흐름 만들어내는 거고, 크게 일단 몇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럼 영업활동 단기 순이익, 영업활동 영업활동 자산부채 증감,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단기 순이익, 투자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가,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단기 순이익에 재무활동 관련 부채와 자본의 증감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무활동 현금흐름 만들어지는 건데, 이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영업활동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쪽은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영업활동은 세분화시키면 크게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과 기타 영업간주 현금흐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영업 창출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과 영업 창출에서 발생한 자산부채 증감을 이용해서 영업 창출 관련 현금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이자 배당 법인세, 영업 간주 현금흐름은 관련 손익에서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해서 관련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영업활동은 밑에서 위로 내려오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직접법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법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간접법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제회계 중 간접법은 영업창출 현금으로만 간접적으로 구한 다음에 영업창출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법인세는 영업간주 현금으로만 직접법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미국식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손익을 간접적으로 구한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이용해서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영업창출 현금흐름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제회계 기준 방식의 간접법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미국 회계 기준 방식의 간접법도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시험 문제가 영업활동 현금, 순현금 흐름으로 물어보는 경우 영업창출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풀려고 하는 이 네모 6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X0년 말과 X1년 말 재무상태표와 X1년 포괄순이익계산서 및 현금으로 발췌한 회계자료 일부이다. 코리아는 이자의 지급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에 자료만을 이용할 때 X1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X1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만 제거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제거시킨다는 건 법인세 비용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해서 3만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을 구하신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다시 더해버리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문제가 뭐 물어보고 있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30페이지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거 좀 필기되는 것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여기 물어보는 문제죠.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더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영업창출 현금을 얼마냐? X값 풀기예요. 그런데 원래 출발이 당기순이익 출발액에서 영업창출 현금 흐름을 구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출발 금액도 X값으로 물어보고 있고 도착 금액도 Y값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신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 자료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다시 아까 그 3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만 원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구하고 영업창출 현금 흐름 구하면 되는 거고,
혹은 영업창출현금 흐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 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미국식 방식으로 내려와서 당기순이익 값을 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영업창출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뭐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여드리면 문제가 두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답안을 잘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지원 이익의 숫자가 번호별로 다 달라요. 또 영업창출현금 흐름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결국엔 이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뭐랑 뭐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자꾸 일로 오고 있네. 둘 중에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영업창출현금 흐름을 구하든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뭘 구하든가 당기순을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영업창출현금 흐름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위로 올라가는 건 몇 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아까 그 제시된 자료 이용해서 뭐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자 배당 법인세와 관련 현금으로만 계산하셔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영업창출현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칠판을 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 출발은 물론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NI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순현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은 그냥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현 을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뭘 풀면 되는 겁니까? 영창현 요걸 만들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하는 게 더 쉬워요? 영창현 구하는 게 더 쉽습니다.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이자 배당 법인세와 관련 현금만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자 배당 법인세액이 나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자의 지급액이 25,000원이다 라고 돼 있네. 감가상각비는 이자 배당 법인세랑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이자 지급액. 그럼 여기 이자의 지급액이죠. 이쪽이 액가가 이자의 지급액. 원래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이자 비용 출발해가 주종사항 거쳐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냥 이자의 지급액이 얼마라고 줬어요? 25,000원이다 라고 줬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줬습니까? 유형산 처분 손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유형산 처분 손실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 투자활동 관련 손익입니다. 매출 채권 증가액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창현 계산 시 나오는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부채 쪽 이쪽에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에서 창출된 당기순이익에 영업 창출된 자산부채 증감고로 해서 영창현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이자 비용 표시이자 비용 얼마 여기 있는 거예요? 25,000원인데 표시이자 비용 이용해서 만들어진 현금 지급액이 나와 있으니까 역시 이자 비용 자료 필요 없는 자료고요.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영창현 자산 쪽에 있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법인세 비용 나와 있네. 법인세 비용 3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인세 관련 여러분들이 유출액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법인세 지급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법인세 비용, 법비용입니다. 영업 간주 손익이죠. 법인세 비용 3만. 비용이니까 현금이 싫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소액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영업이 창출된 자산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네. 당기법인세 부채의 감소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법부채. 법인세와 관련 부채의 증가야 감소예요. 감소죠. 부채의 감소는 현금과 정비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얼마로 가는 겁니까? 법인세 관련 지급액은 얼마로 예상되는 거예요? 얼마가 아니라 계산되는 겁니까? 35,000.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요. 법인세 비용 현금 실화는 메모리 마이너스, 부채의 감소는 현금과 정비례니까 메모리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현금 유출액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매입 채무 감소액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매입 채무 감소액은 2위 영업에서 창출된 부채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한 개를 더 고려하지 않았네.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액이 10,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지급액은 35,000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죠? 법부채. 법인세 부채의 증가액이라고 하나 감소액이라고 해요. 증가액이다 라고 했죠. 자, 부채의 증가액이니까 부채랑 현금은 무슨 비례?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건 당기법인세 부채, 밑에 건 이연법인세 부채. 당기법인세 부채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이연법인세 부채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럼 법인세와 관련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5,000에 플러스 10,000원이니까 얼마 지급액이에요? 25,000의 지급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회사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얼마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25만 원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럼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럼? 1번입니다. 자, 영업 창출 현금 구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용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당연히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번 이것도 구해보도록 하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당기순이익 베이스로 구하시면 돼. 당기순이익 베이스로 어떻게 가면 되는 겁니까?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에서 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위에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부채들이 있을 거고요. 이 위에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부채 변동이 있을 거고 영업간조 자산부채 변동의 합계 금액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제가 안 적은 것도 또 적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로 가가지고요. 해답에 제가 다 보여드렸죠. 당기순 X값으로 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칠판에가 푸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용 위치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감가비용. 투자활동 쪽 손익이죠. 4만.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 계산 과정에서는 부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되어 있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구나. 번호가 여기서부터 2번이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죠. 투자활동 쪽이죠. 처분 손실 2만은 당기순이익 계산 과정 중에 마이너스가 됐겠죠. 자, 이자 비용 25,000원인데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이자 비용 25,000. 근데 현금 지급액도 얼마라고 했죠? 25,000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자 비용 관련 부채의 증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지급 이자 같은 거 증감은 없는 겁니다. 그래야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법인세 비용 3만이다 라고 돼 있네. 법인세 비용 어디 있습니까? 3만 제가 적었죠? 영업 간조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단기법인세 부채 감소액 제가 적었죠? 이연법인세 부채액 제가 적었죠. 이자 지급액도 제가 적었죠? 매출 채권 증가액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죠. 매출 채권의 증가액. 금액 얼마입니까? 15,000이죠. 자산이니까 마이너스. 매출 관련 현금으로 있는 자산 증가. 자, 대손 총당감 증가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매출 쪽이죠? 대손 총당감 증가. 대변 쪽 계정이니까 증가액은 플러스 5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재고자산 감소액 4,000이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영업창출이죠. 재고 감소 4,000. 자산 감소니까 현금 좋아라. 플러스. 매입 채무 감소 6,000이다 라고 돼 있네. 매입 채무. 매입 관련 현금이죠. 채무 감소 금액이 얼마예요? 채무 감소 금액이 6,000. 부채가 감소니까 마이너스. 다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영업에서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을 이용해서 뭐부터 구하는 겁니까? 영업활동 손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이 마이너스 15,000 더하기 5,000 더하기 4,000. 이거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15,000 더하기 5,000 더하기 4,000 빼기 6,000 빼기 5,000 더하기 10,0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만 더하기 7,000. 그럼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0만 7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위에서 내려온 건 직접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거꾸로 역산으로 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20만 7천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졌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지겠죠. 20만 7천 빼기 감가상각비 4만 처분순 빼기 2만 하면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14만 7천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여기 풀이 과정 보시면 제가 당기순이익을 14만 7천으로 구한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뭐였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있으니까 다시 얼마를 더하면 되는 겁니까? 법인세 비용 3만을 더하면 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17만 7천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제가 푸는 이유 검증. 영창현을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간 다음에 옆으로 가면 영창현이 간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영업창출 당기수익부터 구하면 되겠죠. 올라갑니다. 14만 7천 더하기 2만 더하기 4만. 그럼 그 20만 7천 영업활동 당기순이익 올라갑니다. 더하기 3만 더하기 2만 5천. 자, 그럼 영업에서 창출된 순이익은 얼마예요? 26만 2천이 영업에서 창출된 순이익. 그럼 옆으로 와서 25만 검증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온 요게 바로 먹는 거냐, 뭐가 되는 겁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부채의 변동이에요. 26만 2천이라는 금액에 빼기 1만 5천 더하기 5천 더하기 4천 빼기 6천 해서 얼마 만들어지는 건 딱 만들어지네. 25만. 참 괜찮은 문제예요. 이 피자를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금액이 계속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떤 구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겁니까? 다시 30페이지 그림 가보시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겁니다. 영업창출 현금과 영업활동 순현금, 즉 영업창출 당기순이니까 영업활동 당기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정말 괜찮은 문제고요. 이 앞에서 제가 풀었던, 다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어지는 문제죠. 6번 문제도 그렇고 5번 문제도 그렇고 참 괜찮은 문제고, 5번 문제랑 6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셨다면 현금 무릎의 기본 구조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 7번. 여기 이제 투자활동 쪽이죠. 문제가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X년도 현금 흐름을 작성 중이다. 기계장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적 취득 및 처분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단기 중 기계장치를 10만원 취득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 기계장치 처분이익 5천원과 손익계산서에 기계장치 처분이익이 5천도 있고 감가상각비 3만 5천이 보고되었다. 투자활동 관련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 자, 어느 쪽을 물어보는 겁니까? 이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형수산 관련된 자료 이용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영업활동도 그렇고 투자활동, 재무활동도 그렇고 다 현금 흐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증감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분계법이라는 게 있다. 증감분석법은 이게 증감분석법이에요. 유형수산 관련 손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유형수산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반영해서 유형수산 관련 현금 흐름이 순금액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증감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기계장치 처분이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 부호죠. 5천 매물이 플러스. 왜? 처분이익은 영업활동을 간접법으로 갈 때는 취소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투자활동을 직접법으로 갈 때는 옆으로 가면서 증감을, 처분이익이니까 현금 좋아하는 효과로 플러스로 출발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뭐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5,000 매물로 마이너스. 그럼 제가 MR 누를게요. 재계산계 마이너스 3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형상 관련 손익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유형상 관련 자산가 부채의 변동을 반영하면 되겠죠. 기계장치가 뭐였습니까? 증가했죠. 자산 증가. 그럼 2만 매물이 마이너스. 자산 증가 현금 실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계정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증가했습니까? 5천 증가했죠. 그럼 대순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의 플러스 항목으로 5천 매물이 플러스 MR. 재계산계 마이너스 4만 5천 나왔거든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증감분석법으로만 푼다라면 지금 제가 계산기 누른 것처럼 한 30초 만에 답 4만 5천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답 1번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투자활동은 이렇게 증감분석법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연습할 때는 분계법으로 꼭 연습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증감으로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분계로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결론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문제는 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쉽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다 주고 있죠. 투자활동 손익을 다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투자활동 손익 중에 하나를 X값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랄지 처분 손익을 만들어내가지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산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분계를 통해서 검증하는 공부를 해보셔야 그런 역산 능력이 길러지게 돼. 역산 능력이라는 게 자료를 한 개 안 줬을 때 금액을 계산하는 능력, 이게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시되어 있는 자료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분계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10만에 취득하였다라고 돼 있네. 그럼 이것부터 먼저 분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번호 만들어 놓은 거. 1번 현금 10만 지급하고 뭘 구입한 겁니까? 기계장치를 구입했겠죠. 어떤 자료를 제가 이용해서 분계한 겁니까? 이 자료. 기계장치를 10만에 취득하였다? 그럼 현금, 기계장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이익은 처분 관련 분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따 할 거고요. 요거 분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3만 5천을 인식하였다.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3만 5천, 대변에 감가상각누계 3만 5천이 있다는 얘기죠. 3번, 4번.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뭐가 된 겁니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자료를 추정하셔야 돼. 어떤 자료? 자, 기계장치가 10만이라는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기계장치 얼마라는 거예요? 32만이니까 얼마가 사라진 겁니까? 30만이라는 금액이 10만이 가산되면 40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32만이라는 취득원가만 나와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가 취득원가 베이스로 8만이 빠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역산. 요것도 역산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역산.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비가 3만 5천 발생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3만 5천 증가했는데 웬걸? 감가상각 누계액은 1년 동안 얼마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5천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겁니까? 3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별표 처리한 걸 기초와 기말의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 자료 이용해서 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제시가 되었죠. 7번.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했다 위에 가보시면 처분이익이 5천 발생했다 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현금 5만 5천이라는 금액이 차액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액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계를 문제 푸는 사람들은 현금 10만이 나갔고 현금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5만 5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현금으로는 얼마다? 4만 5천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증감분석법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토탈로 제가 분계한 거 있죠? 이 토탈로 분계한 걸 계정 과목 한 개씩만 쓰면 그걸 증감분석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에서 파생된 분계가 증감법, 순액법이에요. 계정 과목 한 개씩만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다 제가 필기해 볼게요. 계정 과목 한 개씩만. 자, 손익계산서에 감가비용이 얼마였다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제시된 자료가 감가비용이 차변 쪽에 3만 5천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다 라고 문제 제시했어. 처분이익이 5천 있다 라고 제시가 되었죠. 번호 제가 쓰면서 갈까요? 1번, 2번. 이게 유형자산 관련 당기손익, 투자활동 손익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3번 계정값 한 번씩만 쓰는 겁니다. 기계장치가 취득원가 대비 얼마 증가했어요? 2만 증가했죠? 차변 쪽 기계장치가 2만. 이런 과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 쪽에 얼마 증가했습니까? 5천 증가했죠. 4번. 맞나요? 감가상각누계액 5천 증가. 즉 계정값 한 개씩만 쓴 겁니다. 기계장치 차변 금액이 얼마? 2만. 감가상각누계 대변 금액이 얼마? 5천. 그리고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는 자리에 마지막에 뭘 밀고 들어가는 겁니까? 현금을 차액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나와야 돼? 차변 쪽이 5만 5천 원이고 대변 쪽이 만 원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4만 5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감분석법이다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증감분석법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좀 약하다라는 거지. 토탈 분계를 바라보시면서 좀 간편한 풀이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변 쪽에 있는 건 메모리 마이너스, 대변 쪽에 있는 거 메모리 플러스. 그래서 MR 구하시면 마이너스 값으로 얼마가 나온다? 4만 5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증감분계 다 가능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안의 X1년 현금 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대안이 X1년 현금 흐름표 보고할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가? 영창현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또 이 문제인가? 영창현. 영업창출 현금 흐름. 자, 국제회계기준 간접법 방식으로 영창현만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영창현을 구할 수도 있고요. 직접법.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영창현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은 자료에 뭐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매출원가 비용 이런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직접법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단기순익 자료가 나와 있으면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구하셔야 돼. 자, 제시된 문제 8번 문제. 어떻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손익계산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급 없는 한 현금 거래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자료가 지금 매출부터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영창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먼저 영업에서 창출된 당기손익 계정 과목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업 창출이에요. 자, 매출,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이고요. 매출 원가도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이에요. 급여도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이고요. 매출채권 대선상각비도 매출채권 대선상각비니까 매출 관련 손익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촬영은 받고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 손익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재고자산에서 발생했으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외환산이익도 매출채권에서 발생했으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활동 손익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거 이거 이용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영창손익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43만 5천 빼기 34만 7천 비용은 마이너스죠. 그다음 빼기 8천 빼기 1,500 빼기 5천 더하기 1,000 그럼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은 84,500원이에요. 그럼 지금 자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까지 왔고요. 그럼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 부채만 증감을 고려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빨간색 이 형광펜 처리한 거 있죠? 이 계정 과목들 때문에 움직인 자산 부채. 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매출채권 증감분석하는 거고요. 매출채권 대순충당도 영업창출자산, 영업창출자산, 재고선 평가충당도 영업창출, 매입채무도 무슨 계정? 영업창출. 차량은 투자활동 쪽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기초와 기말의 증감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손익은 손익 자체가 증감이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산부채는 기초, 기말 전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말에서 기초 빼가지고 자산은 메모리 마이너스 반비례.
기말의 기출 빼가지고 부채 쪽은 메모리 플러스 정비례. 그럼 84,500을 제가 메모리 플러스에 집어넣고요. 매출 채권 135,500 빼기 92,400 메모리 마이너스. 이게 암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기적으로 푸세요. 기말 빼기 기초 메모리 마이너스 반비례. 대순충당금 5,500 빼기 4,400 메모리 플러스. 대순충당금 대변 계정 과목이니까 부채처럼 방향성을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재고자산 85,000 빼기 12만 메모리 마이너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000원이죠. 5,000 빼기 0 메모리 플러스. 평가충당금 대변 계정입니다. 매입채무 대변 계정이죠. 4만 빼기 7만 메모리 플러스. 됐어요. MR 재계산계 플러스 52,500 남았습니다. 플러스 52,500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한 30초? 뭐 길면 한 1분 정도 다 푸는 문제예요. 나머지 자료 양거로 3번은 투자활동 쪽 관련 자료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양거로 4번 매출액 중 25,000원 현금 매출이고 나머지는 신용 매출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제가 매출 관련 현금으로 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한 52,500 안에 현금 매출 금액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5,000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왜냐면 우리는 현금으로 발생시킨 매출, 즉 매출 채권 현금의 수액을 구하면 현금 매출도 잠깐이라도 매출 채권 외상 매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것까지 포함해서 매출 채권 관련 현금 흐름, 영업 창출 현금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맨 마지막 자료는 필요 없는 자료예요. 현금은 우리가 직접 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영업에서 창출된 손익이 뭐냐? 영업에서 창출된 자산 부채가 뭐냐? 계정 과목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챕터에서 여러분들 계정 과목 많이 보시면서 연간 계정 과목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네모 9번 문제. 위 예제 8번에서 대한의 차량운반과 관련 거래가 X1년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 아, 제시된 자료 이용해서 무슨 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활동 관련 현금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방식은 증감무속법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이렇게 분계법. 분계법이라는 게 총액으로 분계하는 거고 증감무속법은 여기 있는 총액 분계들 중에 계정 과목 한 개씩만 쓰는 게 바로 증감무속법이에요. 증감무속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자료가 다 제시가 돼 있어서 오히려 증감무속법이 더 쉽긴 합니다.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줄치는 거 차량운반 감가상각비, 유형산 처분손실, 계정 과목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투자활동 관련 손익은. 그럼 자 여기에서 투자활동 관련 NI 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6,000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2,000. 그럼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8,000원이죠. 그러면은 18,000을 메모리 마이너스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투자활동 관련 자산과 부채의 변동은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갑니다. 37만 1,000 빼기 40만 메모리 마이너스 77,000 빼기 10만 메모리 플러스 그리고 MR 재계산계 마이너스 12,000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12,000. 예, 답은 몇 번? 1번. 쉽네? 이것도 한 30초? 그럼 지금 형광펜 친 거 잘 보시면 형광펜 이 무슨 색으로 가야 되는 건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연두색 형광펜은 영업 창출 손익만 잠깐 끄집어낸 거고요. 노란색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투자활동 현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활동 관련 계정 과목들만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자료 아무것도 안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자, 그럼 여기 있는 자료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분계법으로 검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 풀이 보시면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냥 증감으로 풀지 않고 분계법으로 풀었는데 분계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분계법은 제시된 자료를 그 하나씩 분계하고 분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감으로 그러니까 역산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적어볼게요. 이 회사의 기초재무상태표에 차량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어요? 차량의 취득원가가 40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계정이니까 제가 대변 쪽에다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분계 끝나고 나서 이게 이 회사의 기말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기말이라고 쓸게요. 기말재무상태표는 차량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37만 1,000원, 7만 7,000원이다 라고 돼 있네요. 37만 1,000원, 그 다음에 7만 7,000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증감무속을 내려오면 되는 거가 이 기초와 기말 자료 이용해 가지고 일부는 제시된 자료 그대로 분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증감으로 푸는 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가 4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만 원인 차량문방구를 처분하여 처분 손실 2천이 발생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공개하는 거예요. 1번 취득원가가 4만 원이고 2번 감가상각 누계액 2만 원 자산을 매각해서 처분 손실 얼마가 나왔다? 처분 손실 2천 발생했다고 했죠? 여기 2천. 그리고 처분 손실은 위에도 처분 손실 얘기가 있었죠? 요 2천. 자, 그럼 처분 손실에다가 번호 동그라미 제가 3번 적으면 차액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현금 18,000. 요게 만들어지게 되죠. 처분으로 이익된 현금이에요. 있는 거 그대로 분개해갖고 현금은 차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아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얼마 있다고 했어요? 16,000 있다고 했죠?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16,000 발생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에 16,000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자료 뭐가 있었죠? 차량문방구 5만 원을 신규 취득하였다라고 돼 있네. 유일한 취득거래다. 그러면은 현금 5만 나간 것만큼 현금 5만 제시했죠. 그것만큼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차량문방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일단 말로 제시된 자료는 제가 분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맞춰보는 거예요. 혹시 차량이 비는 게 있는지. 기초 차량이 얼마였죠? 4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차량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빼기 4만 원. 새로 산 게 얼마가 있죠? 더하기 5만. 그럼 제 계산기에 차량이 41만 원 취득원가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말 차량은 얼마라는 거예요? 37만 1,000원이라는 거죠. 차량이 얼마가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잖아 지금. 그럼 빼기 37만 1,000원.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역산하는 거예요. 역산. 39,000이 차량이 더 나가줘야 기말의 차량이 얼마가 된다? 37만 1,000. 분계법의 특징이 이렇게 마지막 금액을 맞춰봐야 정확한 현금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볼까요? 기초 감가상각 누계 10만 원. 빼기 얼마? 2만 원. 다시 더하기 얼마? 16,000. 그럼 제 계산 96,000원이거든요. 96,000원. 그런데 실제 감가상각 누계는 얼마라는 거예요? 77,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빼기 77,000원. 아, 그럼 감가상각 누계 얼마가 사라진 겁니까? 19,000. 요것도 뭐가 된 겁니까? 역산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제시된 현금 처분 말고 처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차량문방구 39,000에 감가상각 누계 19,000이니까 장부금액 기준으로 2만 원짜리 차량이 나가면서 근데 문제에서 뭐가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 여기서는 처분이익이 얼마다라는 얘기 언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처분이익을 얼마로 간주한다? 0으로 간주해가지고 요거는 매각이 됐지만 뭐로 매각했다? 장부금액으로 매각했다라고 마지막에 추정을 하셔야 돼. 추정을 해가지고 현금 들어오는 거 얼마? 18,000. 나간 거 얼마? 빼기 5만. 다시 들어온 거 얼마? 더하기 2만. 이렇게 해서 얼마? 12,000 마이너스 금액을 구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습하시면서 여기 있는 여러 계정 과목들 있죠? 계정 과목을 한 번씩만 쓰는 거예요. 한 번씩만. 그러면은 노란색 3개의 순현금 흐름이 대변 쪽에 12,000이다 라고 해서 현금 한 번만 기록되게 될 거예요. 그 계정감 한 번씩만 쓰는 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감법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요건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증감으로 풀면 좀 쉬운 문제지만 분계로 풀면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현금으로 표해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은 보충 문제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와가지고 맨 마지막 챕터 중급 100의 기타 사항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